안녕하세요. 혹시 5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이야기, 특히 56세 여성분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건강이랑 노화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그 가속 노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빨리 늙는 거죠. 특히 50대 전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같은 호르몬 변화가 있잖아요. 이때 생활 습관이 생체 나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화연 씨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 이화연 씨, 원래는 이렇게 주변에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던 분인데 50세 딱 넘고 나서 한 5년 사이에 체중이 10kg, 아니 10kg 넘게 늘고 당뇨 전 단계에 고지혈증, 고혈압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참 근데 신체 나이 테스트 결과는 진짜 좀 충격적이던데요? 눈 감고 한 발로 서는 거 있잖아요. 그거 2.9초 만에 실패해서 80대 수준이라고 나오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건 뭐 70대, 80대 수준으로 나왔다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확 달라질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가속 노화의 좀 무서운 점이죠. 눈에 잘 안 보이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건강 지표라든지 신체 기능에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는 그 호르몬 변화가 몸의 어떤 방어막, 이걸 약하게 만들어서요. 그동안 쌓였던 생활 습관의 결과가 한꺼번에 나타나기 쉬운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화연 씨의 노화를 좀 앞당긴 생활 습관,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식습관부터 좀 볼까요? 들어보니까 몸에 좋은 것보다는 그냥 입에 맛있는 거 위주로 드셨대요. 백미밥, 기름진 음식, 튀김, 또 맵고 짠 음식 좋아하시고, 그리고 단 간식이나 당도 높은 과일도 저녁 식사 후에 엄청 많이 드셨다고? 근데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그냥 무조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과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비타민이나 섬유질도 풍부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당분 함량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특히 저녁 늦게 많이 드시면 혈당을 높이고 이게 또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 이화연 씨 식단의 더 큰 문제는 백미나 설탕, 초가공식품 위주로 드셨다는 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아주 그냥 확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서 내장 지방 축적이나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막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식습관도 문제였는데 활동량도 진짜 문제였군요. 하루 평균 3,000보 정도 걸으시고 주말에는 거의 그냥 수백 보 수준이셨다니 운동을 1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는 말씀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네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게 구체적으로 노화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우리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살게 되어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나 관절은 당연히 약해지고 신진대사 능력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서요. 근감소증 같은 걸로 이어지면 나중에는 정말 거동 자체가 힘들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 수도 있어요. 누구도 우리의 마지막 노년이 돌봄을 의지하거나 그런 걸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불편함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정말 미래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움직여야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습관 중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이네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상씩.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짧고 자극적인 컨텐츠. 요즘 디지털 마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거기 빠져 계셨다고. 사실 피곤한데도 계속 보게 되는 거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스마트폰의 짧고 강렬한 자극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좀 교란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가 쓸 수 있는 도파민의 총량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마트폰으로 다 소진해버리면 다른 일상활동에서는 즐거움이나 의욕을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계속 피곤한데 제대로 쉬지는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밤에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 있잖아요. 그게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숙면을 방해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군요. 네, 맞아요. 수면 부족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노화 촉진제예요. 스트레스도 증가시키고 식욕 조절도 안 되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그럼 이 노화 시계를 좀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적인 방법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네. 다행히 개선할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첫째는 식단인데요. 과식하지 않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일단 본인한테 필요한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 안에서 드시되 육가지 식품군을 좀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백미밥 대신에 호밀빵 같은 통곡물을 드시고 그리고 특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 고유의 항산화 성분이 노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미리 좀 손질해두면 챙겨 먹기 편하겠죠? 과일은 적당량만 드시고요. 네네, 채소 미리 손질해 두는 거 좋은 팁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운동인데 거창한 운동 아니더라도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한 15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셋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걸 좀 의식적으로 줄이시고 특히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안 보시는 게 숙면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을 좀 우선순위에 두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WHO에서도 강조하는 개념인데 내재 역량 인트린식 캐패시티라는 게 있어요. 내재 역량요? 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신체적인 활력, 정신적인 예리함, 이동 능력, 감각 기능, 사회적인 관계까지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건강 능력을 키우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결국 매일매일의 그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50대 이후의 건강과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거네요. 정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속 노화를 어떻게 막을까? 여기에 좀 집중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그 내재 역량, 그러니까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단순히 유지하는 걸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관점이네요. 네,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 예를 들면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본다거나 아니면 짧게라도 산책을 한다거나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본다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실천 하나가 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